규정을 알았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제가 추정컨대는 규정을 아마 거의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휴가를 보냈었지 않습니까? 저도 내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가해자로 추측이 되는 사람을 휴가를 보낸 적이 있는가, 제가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헌병으로 근무했던 높은 간부분들을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혹시 나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들은 휴가를 보낸 기억이 있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제 국방부에서 앞으로 올 차례 요즘 이제 군기훈련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훈련병들은 체력이 약하니까 체력에 관련된 군기훈련은 시키지 마라. 그래서 이번에 그 국방부 차관하고 뭐 각군 총장들이 모여서 결정했다고 그렇게 돼 있던데, 제가 그런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고개를 들 면목이 없습니다. 고성균의 장군mon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육군소장 고성균입니다. 최근 육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12사단 사건에 대한 장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도 그 뉴스에서 12사단 훈련병 순직 사건을 접하고 처음에 이거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랬는데 후속 보도를 보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어떻게 중대장이 군기훈련 규정을 모르고 저렇게 훈련을 시켰을까?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규정을 알았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제가 추정컨대는 규정을 아마 거의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제 채널에서는 군 관련된 현안 문제는 가능하면 다루지 않는데, 하도 화가 많이 나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결론은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아갖고 일어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후속 조치로 월차례를 아예 금지하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분개했던 것은 왜 그 가해자인 중대장을 뭐 휴가를 보냈느냐, 이제 여자가 왜 중대장을 하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그 젊은 남성분들의 마음을 제가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 문제를 뭐 남녀 중대장 문제로 규명하기에는 뭐 적절치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이 일어난 건 일어난 건데,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직하고, 군대라는 조직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굳이 남녀를 뭐 이렇게 구분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중대장 개인의 어떤 자질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이지 남녀 성 때문에 일어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휴가를 보냈었지 않습니까? 저도 내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가해자로 추측이 되는 사람을 휴가를 보낸 적이 있는가, 제가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제 과거에 같이 군에서 근무했던 이제 헌병, 요즘 이제 군사경찰이라고 그러는데, 헌병으로 근무했던 높은 간부분들을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혹시 나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들은 휴가를 보낸 기억이 있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제 작년에 최혜병 사건도 이제 안타까운 일이고, 이번에 그 12사단 훈련병 사건도 매우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 과정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과거 군에서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은폐 축소한다 이렇게 해갖고 2021년도에 여군 그 중사, 공군 여군 중사 이제 성 관련된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군에서 은폐 축소했다 이렇게 해갖고 군의 어떤 사망 사고, 성에 관련된 사망 사고나 기타 몇 가지 사망 사고가 나면은 군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재판을 하지 못하고 민간에 이제 이첩하도록 돼 있는데, 그 첫 케이스가 아마 최혜병 사건이 아니었겠는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같은 맥락에서 12사단 건도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군에서는 야, 그것도 잘못 건드리면은 또 최혜병 사건처럼 뭐 왔다 갔니 안 왔니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경찰에서 하도록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의견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돼요,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아마 군에서는 뭐 나름대로 그 중대장이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러니까 휴가를 보낸 것 같은데, 대단히 좀 판단을 잘못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물어보셨던, 어제 국방부에서 앞으로 올 차례 요즘 이제 군기훈련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군기 훈련 관련돼 갖고 훈련병들은 체력이 약하니까 체력에 관련된 군기 훈련은 시키지 마라. 명상을 시키든지 반성문을 쓰든지 하라.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제 영상에 이 관련해서 올릴 때 마지막에 우리 육군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갖고 올차례를 금지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지를 시켜버렸더라고요. 이것은 군이 스스로 강한 군을 육성하겠다는 메시지를 버렸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생긴 일은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중대장이 군기 훈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거든요. 그러면은 간부들이 군기훈련 관련돼 갖고 규정을 잘 지키도록 간부 교육을 잘하고 관리 감독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군기훈련을 없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담벼락에 칠해놓은 페인트가 벗겨졌으니까 담장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예를 들어서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또 훈련병이 잘못됐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방 차관하고 각군 총장들이 모여서 결정했다고 그렇게 돼 있던데, 제가 그런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고개를 들 면목이 없습니다. 군은 마구잡이로 훈련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제대로 맞는 훈련을 시켜갖고 강한 군인을 만들어서 강한 군대가 존재를 해서 우리 국가를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군대가 갈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큰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초급 장교 부사관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초급 간부라 그러면 우리가 대략 중위에서 장기 복무나 복무 연장을 한 대위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든지 하사 마치고 중사 진급하는 부사관들 혹은 상사 다른 여기 정도가 초급 간부라 본다 그러면은 그 계층에서 지금 이탈이 많다는 것이죠. 초급 간부가 지금 얼마나 부족한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전차 대대라고 해서 탱크 부대, 그 전차 대대에 탱크가 50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조종수가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50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5명밖에 지금 없다는 것이죠. 간부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있던 간부가 다 나가버려갖고. 그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훈련하면 탱크 50대가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 25대를 끌고 나가서 저 훈련장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종수가 다시 버스를 타든지 트럭을 타고 부대에 와갖고 이거 다시 또 끌고 나간다는 거죠. 이게 훈련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이만큼 간부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원래 복무 연한이 꽉 차갖고 나가는 사람 외에 안 나가도 되는데 훌륭하게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막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원이 작년에 9천여 명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평상시 전방에 있는 일개 사단이 요즘 9천 명이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간부가 일개 사단이 작년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안 나가도 되는데 말이죠.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에서 군을 폄훼하고 야단칠 생각만 했지 군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장교만 예를 들면은 장교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복무 기간은 병보다 좀 길지만 그래도 나가면은 취업이라든지 할 때 좀 메리트가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사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확 줄은 반면에 ROTC 장교 같은 경우에 옛날부터 28개월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달을 더 근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난 대선할 때 양쪽 후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병사 봉급을 병장 200만 원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200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반해서 간부에 대해서는 방치가 된 거죠. 관심을 안 가졌어요. 정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병사 표만 표고 간부의 표는 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간부는 양쪽에서 다 어차피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어떤 착오가 대단히 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ROTC 같은 경우에 야 병사 복무기간 18개월에다가 봉급까지도 소위보다도 더 많아진단다. 왜? 소위는 210여만 원 받아갖고 세금 내야 되고 밥값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숙소 관리비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병사는 그걸 안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 임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소위가 내년 되면은 병장보다 이제 적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교로 지원하지 않고 야 병으로 그냥 18개월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ROTC가 모집이 안 돼갖고 뭐 절반은 뭡니까? 3분의 1도 모집이 안 돼서 이제 헝헉거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 군에 우리 장병들이 다치고 그러면은 그거를 또 처리해줘야 될 군의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군의관 올 의무사관 후보생들도 내가 미쳤어? 왜 그 37개월씩이나 군대에 가 있지? 병사로 간다는 거예요. 엄마들이도 병사로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이제 이 군의 의료 체계도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육군 기준으로 하면은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해결되려고 그러면은 어떤 예산과 법이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장교 복무 기간을 줄이든지 이거 법이 뒷받침돼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은 장교 부사관들의 봉급을 많이 줘야 되는데 봉급은 공무원들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막 올릴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수당을 현실화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법이 또 뒷받침해줘야 되니까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매일 쓸데없는 거 갖고 다투지 말고 무너져가는 군의 이런 문제를 좀 챙겨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군 출신으로서 이제 또 안타까운 것은 예산이나 이제 법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이제 한계가 드러났으면은 그런 상황을 우리 군에 육군 같으면 육군 참모총장이나 이런 장군분들이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하고 밑에 우리 간부들에게 야 진짜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안 오니까 또 이게 법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데 너희들 진짜 고생한다. 이런 빈말이라도 위로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알아서 잘 버티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간부들 입장에서는 내가 몸담고 있는 군이 희망이 안 보인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냥 간부들이 나가는 것도 안타깝지만은 육사를 다닌 제가 기억에 엘리트 같은 이런 장교들도 군의 희망이 안 보인다 지금 나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해외사관학교에 가서 위탁 교육을 받고 온 진짜 그 훌륭했던 장교들이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니까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또 나간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군에서는 이 심각성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 군 내부적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여의도에다가 우리 군대용으로 전술지휘소 전방에 잘 보이도록 본 지휘소에서 출발해갖고 저 앞에다 전술지휘소라는 걸 만들잖아요. 여의도에다가 전술지휘소를 하나 만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걸 하나 얻어갖고 거기에 기거를 하면서 국회의원들 하루에 몇 명씩 만나갖고 우리 군대 좀 제발 좀 국어 살펴줘라 말이지. 무너져간다. 이런 읍소를 좀 하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부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충원도 앞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여성 징병, 높은 징병률 등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징병률을 높이는 것 지금 거의 다 웬만하면 다 가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인원들까지 온다는 거죠. 군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옛날 같으면은 군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군대에 와갖고 그 사람을 그 병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병사 한 명이 따라 붙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병사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중대에 한 명 정도가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소대별로 한두 명씩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병률을 이제 더 높일 수는 없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이제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군대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앞으로 군대 갈 분들한테는 제가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은 18개월로 줄어들었던 복무 기간을 다시 늘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못 늘리니까 한 달에 하루씩이라도 좀 늘려 나가야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모병제 한다고 4개월로 막 줄이고 이렇게 했다가 중국이 쳐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1년인가로 지금 그 복무 기간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손쉬운 방법은 사실은 그런 방법이죠. 그게 안 되면은 그러면은 군대를 유지 안 할 거냐.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병무청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병력 자원 부족에 따라 갖고 군대 유지하기 힘든데 대책이 뭐냐. 그랬더니까 이제 병무청장 복무기간 연장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여성징병제를 논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무슨 궤변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저는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라도 병무청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여성징병 같은 경우에 저는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남성들을 징병하는 거와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돼 있다 이거죠. 거기에는 여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력법에 의해서 남자만 징병하도록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병력법을 수정 보완하든지 해갖고 지금 간부들을 장교 부사관은 여군들한테 허용을 했잖아요.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러면은 병사도 지금 봉급 200만 원 주니까 좀 더 주는 걸로 전체 만들어갖고 여성도 병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군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메리트를 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남자 여자 이거 안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이 군에 못 가는 장애인 분들이 또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충족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것을 좀 여성 징병제 같은 걸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금 또 이 체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체력만 있고 머리가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군대 업무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걸 잘 식별해갖고 그런 일들을 여성들한테 맡기고 남성들은 체력적으로 더 많은 요구가 되는 전투부대 위주로 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미 오래전부터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 또 아무도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진짜 이상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만한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은 한 열흘 전인가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우리 같으면 이제 국회 이제 국방위원회가 되겠죠. 거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법을 이제 통과시켰어요. 상원에서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국은 모병제지만은 전시가 되면은 징병을 해야 되니까 남성들 18세부터 25세까지가 징병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학자금 받을 때나 운전면허 따고 할 때 등록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야, 우리 지금 모병제인데 육군 같으면은 작년에 6만 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15,000명이 모집이 안 됐다. 공군, 해군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이 뭔가 대책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전쟁 나면은 15,000명이 모자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징병 대상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 18세에서 25세까지 돼 있던 징병 등록을 26세까지 늘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난리 날 거야 아마. 그런데 그러고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여성도 등록하도록 해야 된다고 법을 일단은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시켰다는 것이죠. 그게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남아 있겠지만은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도 이제 그런 거를 벌써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걱정이 된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방법은 우리가 이제 예비군이 많잖아요. 그 예비군을 이제 잘 활용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설처럼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92년도 LA 폭동 났을 때 우리 예비역 출신들이 자경단을 마련해갖고 잘 막았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 우리나라 예비군 진짜 짱이다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예비군 또 과연 그때처럼 짱일까 하는 살짝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92년도 LA 폭동 당시에 자경단을 만들었던 예비군들은 연령대로 봤을 때 대략 6.25 전쟁 참전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많은 분들이 베트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그런데 안 갔다 오셨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군 생활이 30개월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군대에서 무슨 일을 했든 간에 30개월이면 말이죠. 진짜 저절로 내가 하기 싫어도 저절로 이제 습성화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18개월 복무해갖고 과연 그런 자세가 나올까? 요건 좀 사실 또 퀘스천 마크로 좀 씻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비군 위주로 만약에 병력 구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우리 지금 신병 교육 기간이 한 5주 돼 있는데 차라리 그걸 좀 더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서
제대로 가르쳐 갖고 자대에 복무하고 예비군이 됐을 때 그 예비군을 지금처럼 뭐 막 하지 말고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징병 병력 자원 부족에 대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혼란스러운 군 분위기 속에서 복무 중인 군인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여름에 날씨가 진짜 뜨겁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장병분들 건강하게 군생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초급 간부들 포함해갖고 그 위에 고급 간부들도 이런저런 걸로 많이 속이 상하고 간부들이 지금 절대수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힘내시고 누군가는 지켜야 될 일이니까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해서 힘들지만은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